오직 한 가지를 얻기 위해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황오리 암놈입니다. 한 2년 5개월 정도 먹일 때가 가장 약성이 좋을 때입니다. 계속되는 고된 작업. 유황오리하고 넣고 따리고 그 이튿날 약재 또 넣어서 따리고 찰밥해서 따리고 이렇게 이제 또 따리고 그래서 다 일고요. 정성으로 완성된 유황오리 엿. 넘어간다. 집념과 끈기로 찾아낸 최고의 대나무. 대나무 진액을 갖다가 낼라 하면은 3년 이상 된 오래된 대나무가 약성이 좋아요.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수작업으로 만드는 중력. 선조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력을 이래가지고 많이 뜨셨던 모양 같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데요.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좋은 기름이 나오겠지. 한편 온 힘을 다해 도라지 손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도라지로 한 340kg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살이 잘라야죠. 하나, 둘, 셋.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저오중은 고온에서 9시간 동안 끓임과 식힘을 반복해서 도라지 전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만들어지는 도라지 정과. 최고의 건강식품이 완성되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작업자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엿을 만든다는 공장인데요. 대체 어떤 엿이기에 사람들이 찾는 걸까요? 몸이 아프면 정신만 같은 것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몸에서 기운이 난다고 할까? 엿의 재료가 궁금해집니다. 여기가 냉동창고입니다. 저희가 그에 쓸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요. 넣습니다. 그중 먼저 선보이는 이것은 이건 유황오리입니다. 엿의 핵심 재료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유황오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근에 농장을 마련해 직접 유황오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3개의 공간에서 사육하는 유황오리가 무려 1000마리. 기운이 넘치는 것이 보통 녀석들이 아니네요. 세 번째 시도 만에 가까스로 잡히는데요. 아이고. 여기 이제 유황오리 암놈입니다. 잡기가 힘든 것인가 봐요. 예, 아이고, 이 천둥오리가가 이게 토종이도 가깝거든요. 얼마나 이게 힘이 좋고 빠른지요. 얘가 유황오리 엿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겁니다. 엿의 중요 재료인 만큼 먹이도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다 식었네. 아주 잘 됐네.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질 좋은 보리밥을 먹이로 주고 있는데요. 맛있어요. 잘 됐습니다. 예. 잘 드시네요. 맛있어요. 질다든가 이 뜨겁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오리한테 주면은 이게 진 상태에서 여기 점액질이 오리들 콧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멀쩡한데 죽어 있어요. 그러면 코에 이게 막혀갖고 바짝 굳어서 질식사로 죽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황오리의 건강을 위해 보리밥을 짓고 식히는 작업자. 정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5가지 약재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천연유황입니다. 이 굴껍질이 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들깨 깨목하고 이 죽여물 혼합한 여기 홍삼, 발효시킨 또 홍삼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분 다음에 여기서 또 2차적으로 또 발효를 시킵니다. 유황오리를 약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한의사로 연구한 끝에 유황오리 키우는 방법을 터득했답니다. 유황은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실제 동의보감에도 각종 병을 고치는 데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먹여 유황의 약성이 오리 안에 축적될 수 있게 신경 써서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뿌리로 쓸 수 있는 거는 유황을 이제 먹이기 시작해갖고 딱 6개월만 돼도 쓸 수는 있는데 약성이 가장 높을 때가 제 경험상으로는 한 2년 5개월 정도 먹일 때가 가장 약성이 좋을 때입니다. 손질할 때도 약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유황오리 같은 경우에는 털하고 똥만 제거하고 내장이라든가 머리나 다리 이런 걸 다 씁니다. 얘네들이 먹었던 사료 중에 이제 유황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이런 약성이 내장 안에 다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넣어줄 약재를 준비해 줍니다. 유근피, 홍화씨, 금은화를 포함해 16가지나 들어가는데요. 금은화를 쓸 경우에는 금은화를 보호하는 포공용이 들어가고 민들레가 들어가고 유황오리 같은 경우에는 다슬기가 또 요게 다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요 짝이 유황오리엿을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이제 유황오리 연 만들기 1차 작업이 시작됩니다. 특수 제작한 대형 가마솥에 재료를 넣는데 이거 크기가 엄청나네요. 지금 9마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37마리짜리 있습니다. 완성이 될 경우에는 10분의 1, 그러니까 한 3마리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면 1.8리터가 10개거든요. 그게 한 30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급수에서만 산다는 다슬기도 넣어주고요. 이제 간을 우리 몸에 빠지는 색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다슬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약성은 껍질에 있습니다. 다슬기는요. 속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유근피, 생강, 대추까지 이 5가지 재료만 먼저 넣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금 가장 센 불로 달여야 될 재료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요게 들어가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약한 불에 또 재료들이 또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장작을 많이 넣어 화력을 높여줍니다. 유황오리라든가 다슬기라든가 이런 약재들 한 600도 정도에서 제일 센 화력에서 이제 뽑아내야 되거든요. 살이고 뭐고 이제 다 녹여야 되니까. 하루 종일 불 조절을 하며 우려내야 하기 때문에 땔감 재료인 장작이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장작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놓고 있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대비해도 유황오리 엿을 한 번 만들고 나면 꽤 많은 양의 나무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정적이 한 2톤 정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 요게 한 1톤 정도 잡으면요. 요거 한 2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의 소나무가 한 5그루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장작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나무. 그중에서도 화력이 센 것만 가려서 쓰고 있다는데요. 최소한 30년 이상 된 소나무만 쓰는 거죠. 이런 뭐 10년짜리나 뭐 15년, 20년 이런 것들은 화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훅 탔다가 꺼지기 때문에요. 장작불을 고수하는 이유. 미세한 차이가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온도죠. 모든 약재들이 자기 맞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에서 그런 약성이 우러나오거든요. 가스불은 키는 700도예요. 근데 이 약을 다리는 온도는 700도가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게 화독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어둠이 내려앉아도 작업장의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1차 작업이 밤새 계속되는 까닭에 작업자는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청차가 이제 다 분해됐어. 그래도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요. 안 저으면요, 다슬기가 밑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탈 수도 있고요. 그거 다 띄는 거죠. 타는 걸 막기 위해 2시간마다 나와서 저어야 하는 고된 작업. 단잠은 꿈도 꿀 수 없죠. 틈틈이 잡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피곤하더라도 이게 참을만 합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어느새 둘째 날이 밝아옵니다. 유황오리 엿 2차 작업에 앞서 금은화, 겨자씨 등 남은 12가지 국산 약재를 씻어서 준비해 주는데요. 이틀려는 뿌리에서 흙이 나와갖고요. 몇 번 씌워야 돼요. 12가지 약재를 더한 2차 작업에서는 온도를 달리합니다.
씨앗 종류 이런 약재들은 그에 맞는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중간불 대략 뭐 400도에서 500도 그 사이 우러나고요. 금은하고 포공용은 딴 솥에서 약한 불로 뽑아내는 거죠. 유황오리 엿에 성패가 달린 불 조절이기에 세심하게 살핍니다. 유황오리 엿을 만드는데 가장 힘든 것은 이 불과의 전쟁입니다. 이 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틀려지고 성질도 틀려지는 거죠. 2차 작업은 중간 불에서 시작해서 약불로 이어지게 화력을 조절합니다. 한나절이 지난 후 작업자가 가마솥을 열어 약재가 우러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제 완전히 속이 다 비었어요. 골종수가 다 빠진 겁니다. 육종수는 완전히 녹아갖고 풀어져 있고요. 내장도 완전히 다 이제 풀어지고 이 골종수가 이렇게 빠지면 이제 다 이제 거의 90% 이상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작업자가 오더니 2차 작업까지 끝난 내용물을 저어주는데요. 이게 너무 뜨거우면 내일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식히기 위해서 오늘 지금 뚜껑을 열어놔야 됩니다. 식혀야 한다고 해서 숯불을 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펼쳐놓습니다. 너무 식으면 안 되니까 약간 더 굵게 밑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굵게 옮겨주는 겁니다. 유황오리 엿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어느새 3일째. 아이고 잘 빠졌네. 이틀 동안 섬세하게 불 조절을 한 결과 유황오리를 포함한 17가지 약재가 푹 우러난 상태. 바로 건더기는 채 거르고 순수하게 진액만 남겨줍니다. 은은하게 소나무로 다려서요. 뼈만 빼놓고는요. 나머지 육종수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지금 다 녹아갖고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작업에 앞서 진액을 다시 가마솥 안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오리가 들어간 것 치고는 기름이 안 보이네요. 지금 유황오리가 9마리가 들어갔는데도요. 이렇게 기름이 없습니다. 유황을 먹이기 때문에요. 기름이 분리가 안 되고 마르기 때문에요. 다른 오리들은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서 수영하고 헤엄치지만 유황오리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기름층이 아예 없습니다. 밖에서 유황오리 엿을 만드느라 바쁠 때 안에서는 간식으로 내갈 떡볶이 요리가 한창인데요. 건강을 위해 설탕 대신 넣는 것은 유황오리 엿입니다.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애기들도 좋아해요. 원래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요리를 활용하려면 떡볶이라든지 비빔밥 이런 데도 괜찮고요. 무침에 이러면은 이게 그냥 음식으로서도 섭취하는 것도 있고 해서 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유황오리 알까지 넣어 푸짐하게 완성합니다. 어머니, 세트 왔어요. 아이고, 맛있겠네. 아이고, 맛있겠다. 출출한 시간이라 작업자들도 반기는데요. 유황오리 엿이 들어간 떡볶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쌉싸름하니 달지도 않고 물이 먹기에 적합해요. 아주. 잡숴보시면 기운이 불끈불끈 할 거예요. 떡볶이를 먹고 힘이 생긴 작업자들. 즉시 3차 작업에 돌입합니다. 유황오리 진액이 끓자 바로 찹쌀 30kg을 부어주는데요. 48시간 달인 약물로 이제는 찹쌀을 넣고 약밥을 만들어요. 이 밥을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 있는 식혜를 넣고 이제 삭히게 되는 거죠. 절반 이상이 완성된 상태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 솥 하나에 1,000,000원입니다. 이 1,000,000원이 아차 하는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이 화근내 탄내가 확 나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탄내가 아예 안 나도록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작업자는 가마솥의 열기와 싸워가며 쉬지 않고 주걱을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1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찹쌀이 되직하게 익자 서둘러 숯불을 꺼내는 작업자. 오랜 경험으로 적정 온도를 맞추는 건데요. 밥이 다 됐으니까 이제 불을 빼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삭지를 안 해요. 기운이 맞아야지. 남은 열기에
바닥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계속 저어줍니다. 한편에선 바쁘게 엿기름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물에 불린 엿기름을 온몸에 힘을 실어 최대한 꽉 짜주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맑은 물이 나도록 이렇게 칠해가지고 뽀얀 물을 다 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찹쌀밥에 넣으면은 잘 사가요. 색깔 좋다. 우유 빛깔을 자랑하는 엿기름물은 지체 없이 가마솥 안에 있는 찹쌀밥과 섞어줍니다. 식혜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선 꼼꼼하게 잘 섞어줘야 합니다. 아라리 밥알로 다 분리시켜놔야죠. 안에 덩어리가 되면 나중에 삭제를 안 해갖고요. 그게 나중에 늘어붙든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동동 뜨는 식혜 밥알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당기는 애들은 다 풀어줘야 됩니다. 8시간 후 유황오리 양념 식혜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떤 맛일까요? 요거 맛 한번 보시죠. 예. 맛있죠? 근데 약간 한약재 냄새도 강하고 맛있네요. 식혜 같네요. 이게 완전 식혜입니다. 엿질금으로 이렇게 삭혔기 때문에요. 채기가 있는 분이나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요걸로만으로도 소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잘 사갔네. 인내가 필요한 고된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유황오리 식혜를 망에 넣어 다시 한번 힘껏 짜주는데요. 생각보다 예민한 감각과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 베테랑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기계가 사실 있는데 일체 한 번 쓰고 아예 안 쓰는 거죠. 너무 짜니까 쓴맛이 나요. 마지막에 짜는 것도 사람의 손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다 20년이 넘는 경험들을 갖고 계셔갖고요. 당신들이 알아요. 이런 냄새라든가 이런 느낌을요. 이제 유황오리 엿 만들기에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엿물을 졸여주는 과정인데요. 타지 않게 하려면 쉴 새 없이 주걱을 저어줘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버티질 못한다고 합니다. 끓으면 넘치기도 하고 이게 누르니까 계속 젓는 기지. 6시간 정도. 시장 그래서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인구의 시간을 견딘 지난날 20년 세월은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힘들어서 이게 관절이 와서 다 부러졌잖아요. 여기는 어떤 작업이고 뭐고 편한 게 별로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20년 세월이라는 게 길다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 어른들이 이렇게 자축고 낫다 소리 하면 힘이 생겨서 더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이거 보세요. 효과가 좋다 하면 더 재밌잖아요. 작업자의 자부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된 유황오리 엿. 정말 정성 그 자체인데요.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지 돼요. 요게 맞추기가 힘들다고요. 너무 하면 딱딱하고 물고 뭐는 또 질고 고드름같이 이렇게 뜯어 넣어요. 유황오리 엿. 보통의 엿과는 다른 모습이죠. 잘 됐다. 됐어요, 이제. 우리 옛 조상님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들 드셨거든요. 예전에는 뭐 산돼지라든가 뭐 꽁이라든가 이런 걸 노루라든가 잡아갖고 엿질금을 넣고 삭혀갖고 드신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일단 드시기 편하고 이제 흡수도 빠르고 보관해도 상하지도 않고요. 들인 시간과 정성에 비해 완성된 양은 많지 않은데요. 1kg가 한 50개 정도 나오거든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완제품으로 나오는 양은 굉장히 적은 거죠. 자녀분들이 부모님들 기력 회복이나 이런 거 도움 주시려고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길 바라는 작업자들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